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있어서 과연 어느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고 한정승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망인,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이 채무가 많거나 재산보다 많거나 도대체 채무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을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망인이 있고 그 망인의 자식들과 배우자가 있다. 근데 망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과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한테 상속이 됩니다. 후순위자가 누구죠? 후순위자가 이제 직계 존속이죠. 원래 직계 2순위잖아요. 직계 존속. 그 다음으로 가는 게 3순위, 그 다음에 4순위가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까지 가는데,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까지 따져보면, 촌수를 따져보면 물론 이 사람들이 적은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반계혈족들, 즉 친척들한테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1순위, 망인이 돌아가셨다 그럼 배우자랑 직계 자녀 사이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죠. 보통은 이제 한정승인을 하죠. 한정승인. 물론 이 셋 중에 누가 상속포기를 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보통 이때에서 다 끝냅니다. 보통은 이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이렇게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면 굉장히 처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데 한정승인은 이거잖아요. 내가 재산을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한테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 재산 처분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에 채무가 엄청 많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일단은 취등록세를 내야 돼요. 그 취등록세는 이 내가 상속받은 재산과는 상관없이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상속인이. 왜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받은 것도 억울한데 취등록세를 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법이 그래요. 법이 내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상속세는, 물론 상속세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 즉 상속받은 재산에서 빚을 빼고 거기서 상속세를 물지만 취등록세는 그렇지 않아요. 취등록세는 나한테 등기가 될 때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계산을 따져 보셔야 돼요. 이 취등록세를 내고 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나의 손익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상속포기를 하는 게, 상속포기를 하면 그냥 끝이니까 돈을 전혀 안 내도 되지만 이렇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뭐 거액이 취등록세가 나올 수가 있고 기타 뭐 실비 같은 게 엄청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릴 경우에는 보통 상속포기를 하죠. 다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상속포기를 하고 후순위자한테 이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후순위자도 뭐 불시에 뭐 소송을 당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자한테 말씀을 하셔서 후순위자도 상속포기를 하게끔 기회를 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후순위자한테 넘기지 않기 위해서 한정승인, 첫 번째 1순위 공동 상속인들끼리 누가 상속포기를 하고 한정승인을 받든지 한정승인에서 끝내는 게 맞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재산이 처분이 어렵다던가 복잡하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